한 남자가 있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삼각김밥을 진열하며 손이 떨리는 남자. 1년 전만 해도 그는 2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었고 무역회사 대표이사였고 서울 강남의 소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윤. 그리고 저는 그가 10년 동안 집에서 TV나 보는 재미없는 아내라고 무시했던 여자 윤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저를 버린 날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0년 전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이별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호텔 조식 수준으로 세팅된 카나페와 샤토 마고 와인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 도윤의 비즈니스 파티가 열리는 날이죠. 저는 단정한 베이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님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건넵니다. 그저 뒤에서 조용히 차를 채우고 빈잔을 치우는 그 자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젊고 유능한 사업가 남편을 둔 팔자 좋은 전업주부라고요. 시어머니 김순자는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으시죠. 이게 다 우리 도윤이가 해준 거예요. 강남에 63평, 제주에 별장. 얘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집에서 살겠어요? 호호. 사장님, 사모님도 내조를 잘하시나 봐요. 요즘 이런 분 귀하다니까요. 에이, 쟤야 뭐?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그래도 얌전한 게 어디예요? 요즘 며느리들 수준 생각하면 저는 와인잔을 든 채 조용히 웃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십니다. 이 펜트하우스 매매 대금 32억 중 22억이 제 싱가포르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을요. 남편 도윤도 모릅니다. 그가 내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무역회사 연매출 80억 중 60억어치의 운영자금이 제 손끝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는 것을요. 서연아, 과일 좀 더 내와라. 넌 참 손이 느려서 걱정이야. 도윤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안일이라도 빠릿하게 해야지. 네, 어머니, 금방요. 주방으로 들어와 과도를 쥔 제 손이 잠깐 멈춥니다. 10년 전 저는 와튼 MBA를 수석으로 졸업한 여자였습니다. 월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3군데서 받았고 29살에 서울로 돌아와 외국계 투자회사의 최연소 이사였죠. 업계에서는 저를 싱가포르 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투자 타당성 분석만큼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왜 도윤을 선택했냐고요? 도윤의 첫 사업이 망하기 직전 제 회사로 투자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안서의 허점을 저는 한눈에 봤죠. 하지만 그날 면접에서 도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무일푼이지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 수출을 바꾸겠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대신 결혼을 선택했죠. 사랑이 아니라 제가 이 남자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오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허둥지둥 출근하며 차 키를 식탁에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키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문을 여는 순간 좁은 차 안에 낯선 향수 냄새가 훅 스며듭니다. 제가 한 번도 쓴 적 없는 묵직한 머스크 향. 글러브 박스를 열자 서류 아래 검은 아이폰 하나. 제가 사준 적 없는 폰입니다. 손가락이 떨릴 줄 알았는데 아주 태연하게 잠금 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1025. 풀렸습니다. 10년을 산 아내의 얼굴이 그의 뒤에 얼마나 뾰족한 가시를 숨기고 있는지 그는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어제 호텔 너무 좋았어. 오빠, 나 생리 안 해. 그리고 제 심장을 멈추게 한 장의 사진. 한 달 전 날짜가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점. 10년 동안 사업에 집중하자며 아이 갖기를 미뤄왔던 남편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유산했던 그 밤. 병원 복도에서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회사가 우선이야. 라고 말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네요.
저는 조용히 그 폰을 다시 글러브 박스에 넣고 차 문을 잠그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저는 서재 책상에 앉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도윤에게 보여준 적 없는 비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DBS, 홍콩 HSBC, 스위스 UBS, 케이맨 페이퍼 컴퍼니 3개. 총 자산 287억. 도윤의 회사 평가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제 이름 석자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끝에 차가운 힘이 들어갑니다. 도윤의 회사 자금 흐름도를 다른 창에 펼칩니다. 어느 선을 끊어야 이 모래성이 가장 빨리 무너질지 제 눈은 이미 동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재미없는 주부처럼 보였던 제 손이 사실은 한 남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르게 두지 않을 겁니다. 똑바로 보게 할 겁니다. 안 자고 뭐해? 불은 왜 다 꺼놓고? 당신 요새 좀 이상해. 사람 피곤하게 말이야. 잠이 안 와서요. 당신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내일 큰 계약 있거든. 당신은 말해도 모르겠지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 만나느라 바빠. 저녁이나 좀 차려봐. 사흘 후 저녁 7시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서류 봉투.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에 죄책감 대신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네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립니다. 종이가 대리석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걸 어떡해. 그쪽은 임신까지 했어. 내 아이를 가진 여자를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 그 여자는 중요하고 10년을 함께한 나는 안 중요한가 보네요. 솔직히 말할게, 넌 너무 재미없어. 대화 수준도 안 맞고. 난 이제 사회적 위치가 달라졌어. 넌 여전히 10년 전 주부 마인드에 머물러 있잖아. 위자료 3천이면 전세방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마지막 자존심 세워준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수준. 그 단어가 유난히 선명하게 꽂힙니다. 도윤은 그 단어를 제게 쓰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내 모른 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몽블랑 만년필을 들고 망설임 없이 윤서연 3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펜을 다시 내려놓는 순간 도윤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걸 그는 몰랐죠. 서연아, 정말 이혼하는 거야? 10년을? 설마. 민호야, 10년 전 그 결혼식 날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너 이 결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땐 나한테 와라, 법으로 뽑아줄 테니까. 오늘 왔어. 민호는 제가 USB를 건네자 책상 위에 그것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2분 뒤 그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USB 안에는 10년간 제가 조용히 수집해온 증거가 빼곡했습니다. 도윤 회사 설립자금 15억, 송금 내역, 운영자금 투입, 이력,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실소유주 입증 서류, 도윤과 박지은의 호텔 결제. 3년치 도윤이 지은에게 사준 에르메스 버킨 3개와 벤츠 GLE 리스 계약서까지. 서연아, 너 독하다. 이 정도면 강도윤은 회사부터 집까지 전부 내 돈으로 굴러간 거야. 이거 터뜨리면 그 자식은 빈털터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야. 업무상 배임으로도 갈 수 있어. 빈털터리로 끝내선 안 돼. 본인이 세운 성이 얼마나 모래 위에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오늘부터 싱가포르 홍콩 투자금 전면 회수, 은행 담보 빼, 신용한도 조정, 그리고 시어머니 집부터 내용 증명 발송. 세계 간다. 진짜 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 민호야, 이제 시작이야. 평온하던 도윤의 사무실에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격리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옵니다. 사장님, 싱가포르 투자처에서 자금 전액 회수 통보 왔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절 통보도 왔어요. 담보로 잡혀있던 아파트가 실소유주가 사모님이라고. 뭐야? 말도 안 돼. 당장 다시 알아봐.
지점장 연결해. 도윤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본인이 무시했던 재미없는 아내가 그 투자 계약의 최종 승인권자였다는 사실을요. 회사 단톡방에는 월급 미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나가고 거래처에서는 미수금 독촉 전화가 쏟아집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성벽에서는 쥐들부터 먼저 도망치기 마련이죠. 같은 시각 저는 강남 테헤란로에 세련된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도윤이 준 3천만 원. 그건 청소 이모님께 감사 보너스로 드렸습니다. 제 통장 잔고엔 그가 평생 구경도 못할 액수가 찍혀 있죠. 도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민호에게 메시지 한 줄을 보냅니다. 다음 단계 진행해. 시어머니 집부터 내용 증명 발송해줘. 도윤의 사장실. 일주일째 어질러진 서류 더미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강도윤의 견고하던 성에 균열이 벽을 타고 퍼집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던 남자의 얼굴이 흑비칩니다. 해외 자금이 끊기자마자 모래성처럼 쌓아 올린 무역회사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거래처 대금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법인 계좌는 바닥. 주거래은행은 서연의 신용담보가 사라지자 대출 연장을 거부했죠. 사방팔방 전화를 돌려도 돌아오는 건 거절뿐. 돈줄이 마른 사장을 따르는 직원은 없습니다. 월급날 아침, 직원 12명이 단체로 사직서를 메일로 보냅니다. 지점장님, 10년 거래를 이렇게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갑자기 담보를 빼라니요. 이봐요, 지점장님.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대표이사 강도윤. 그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합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서연을 편하게 사는 식충이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듭니다. 서연이 보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내용 증명. 5년 전 서연의 돈 22억이 들어가 시어머니 명의로 사준 그 집. 명예신탁임을 입증하는 은행 송금 내역, 위임장. 당시 서연이 녹음해둔 약정 대화까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이 년이 미쳤나 보구나. 내 집인데. 내가 5년을 산 내 집인데. 왜 지가 내놓으래? 시어머니는 다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들의 절규뿐. 두 사람의 영광은 서연이라는 기둥 하나가 빠지자마자 무너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렸고 아내는 자기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도윤은 위로를 얻으려 불륜녀 지은을 만납니다. 하지만 임신을 핑계로 사모님 소리를 기대했던 지은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빠,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산후조리원 예약금도 안 들어갔다잖아. 회사가 망해. 그럼 내 인생은 어쩌라고. 지은아,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내가 금방 돈 구해올게. 됐어, 오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더는 못 참아. 지은은 차갑게 일어서서 나갑니다. 혼자 남은 도윤은 빈잔에 물만 들이킵니다. 사랑, 책임, 그들이 말하던 그 고귀한 단어들은 돈이라는 현실 앞에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도윤은 술에 취해 저희 오피스텔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댑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울부짖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10년 전 그가 결혼식장에서 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서연아, 내가 너 평생 고생 안 시킬게. 내 인생 다 걸고 약속할게. 도윤 씨, 수준 차이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 도움 없이는 단 일주일도 사장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인 거. 이제 인정이 좀 되나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어머니 집만은, 회사만은 살려줘. 내가 다 고칠게. 10년 동안 집에서 밥이나 하라던 그 말은 당신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인터폰 전원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가 다시 켜집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 서연아, 결정적인 거 나왔어. 박지은 DNA 검사 결과. 뱃속 아기 아빠 도윤이 아니야. 다른 남자야. 그리고 그 남자, 우리 잘 아는 사람이야. 제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집니다. 도윤아, 당신이 버린
재미없는 주부가 설계한 진짜 무대는 아직 막도 열리지 않았어. 서울가정법원 501호 법정 앞 복도. 대리석을 때리는 구두 굽소리 탁, 탁, 탁. 이혼소송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날입니다. 법정 복도 저편에 초췌해진 도윤과 시어머니가 보입니다. 일주일 사이 폭삭 늙어버린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이 알던 집에서 TV나 보던 윤서연이 아닙니다. 몸에 딱 맞는 네이비 투피스 수트, 날렵한 12cm 하이힐, 그리고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의 수석 파트너 김민호 변호사를 대동한 이 판의 설계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죠. 서연이 너? 네가 감히 우리 도윤이를 이 꼴로 만들어? 내 집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 이 독한 년, 내가 사람이냐? 어머니, 여긴 법원이에요. 품위 좀 지키시죠. 그리고 그 집, 원래 제 돈으로 산 제 집이었잖아요. 잠시 빌려드린 거니 돌려받는 게 맞죠. 서연아, 정말 네가 한 거야. 회사 자금 회수, 은행 대출 차단 전부. 네가 한 짓이냐고. 한 짓이라니요. 제 자산을 제 의지대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수준 안 맞는 주부랑 사느라 고생했다면서요. 이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법대로 해보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도윤과 지은의 불륜 증거가 쏟아집니다. 호텔 결제 내역 3년치, 블랙박스 영상, 회사 공금으로 지은에게 사준 명품백 3개와 벤츠리스 서류.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도윤이 불륜 상대 박지은에게 내 아이라며 지급한 금원이 현재까지 총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주 확보된 유전자 검사 확인서가 있습니다. 박지은 씨 뱃속의 태아는 피고 강도윤의 자녀가 아닙니다. 친부는 박지은 씨의 전 직장 팀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는 자녀 확인도 없이 원고의 공동자산을 불륜녀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은의 안색이 창백해집니다. 도윤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몸을 떱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법정이라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썩은 악취를 풍기며 해부됩니다. 돈도 명예도 믿었던 불륜 상대마저 한꺼번에 잃는 순간이었죠. 추가로 원고 윤서연 명의의 싱가포르 DBS 계좌 등 해외 자산 287억 원, 그리고 피고 즉 회사 강도윤 무역 설립자금 15억 운영자금 누적 48억이 전액 원고의 자금에서 출자되었음을 입증하는 송금 기록 일체입니다. 피고는 10년간 원고의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공개적으로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기자 몇 명이 노트북 자판을 쉴 새 없이 두드립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들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네 첫사랑 미선이가 서연이 친구라는 거 엄마가 알고도 서연이한테 숨긴 거 그게 벌인가 보다. 도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법정이 웅성거립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으니까요. 그게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판결은 완벽했습니다. 위자료 5억 원, 재산분할 원고 전부 승, 아파트 소유권, 즉시 이전, 회사 경영권 방어 실패로 도윤 사실상 퇴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형사고발건으로 별도 진행. 법정을 나서는 도윤과 시어머니의 뒤로 채권자 대리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정말 고시원 갈 처지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길바닥에 나 앉게 할 순 없잖아. 그게 당신 수준에 맞는 삶이에요. 도윤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사회적 위치, 내 도움 없이 스스로 다시 만들어봐요. 아마 평생 걸려도 못 만들 테지만 저는 미련 없이 검은색 세단에 올라탑니다. 백미러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도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1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오늘따라 가볍네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없어도 내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저는 이제야 진짜 저를 마주합니다. 제 책상 위에 윤서연 대표라는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10년 전 서랍 깊숙이 접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숨을 쉽니다. 제가 설립한 투자자문사 서연캐피탈은 설립 6개월 만에 운용자산 2천억을 넘겼고 포브즈 코리아 표지 인터뷰 제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지만 예전처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 위한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죠. 오직 제 능력과 비전을 묻는 목소리뿐입니다. 서연아, 이번 분기 펀드 수익률 24% 업계 1위야. 다들 싱가포르 윤회 귀환이라며 난리야. 고마워, 민호야. 네가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민호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 도윤이는 결국 개인 파산 절차 밟았어. 지금 송파구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더라. 지은이는 애 지우고 다른 남자 만났고 시어머니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 계셔. 저는 비서에게 부탁해 시어머니가 사신다는 반지하 건물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 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는 노인일 뿐이었죠. 서연이니? 여기까지 왜? 어머니, 비웃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10년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러 왔어요. 이 봉투,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에 조금 보탰어요. 적어도 굶거나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준 상처. 내가 대신 엎드려 빌게. 시어머니의 쪼그라든 등이 제 앞에서 흔들립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내고 저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였죠. 미움도 결국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요.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내 손에서 그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도윤은 형광등 아래 삼각김밥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와 계산대 위에 카드를 올립니다. 그 손님이 이내 중얼거리죠. 어라, 강 사장님? 저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 납품하던.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그가 말하던 수준에 맞는 삶이었는지는 이제 그가 평생 곱씹을 숙제입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입니다. 테라스 의자에 앉아 2005년 산 오퍼스 와인 한 잔을 따릅니다. 10년 전 남편의 성공을 위해 가짜 미소를 짓던 파티장의 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향긋합니다. 도윤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비겁하게 매달리는 메시지들. 하지만 저는 읽지 않고 지웁니다. 옛 직장 동료이자 월가에서 돌아온 준현 선배가 저녁을 제안해왔습니다. 제안서 같은 저녁이겠죠. 하지만 저는 당분간 그 누구의 아내도 여자친구도 뮤즈도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오직 윤서연으로만 살 거예요. 윤서연, 이제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너로 살아. 저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의 건배를 제안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요.